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시공 주니어에서 펴낸 로얄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찰리는 작고 허름한 집에서 4명의 조부모, 부모와 함께 사는 소년입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지만 집이 가난하여 1년에 한 번 오는 생일에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큰 초콜릿 공장의 주인 윌리 원카가 놀라운 소식을 발표합니다. 5개의 초콜릿 속에 숨겨놓은 황금빛 초대장을 찾아내는 어린이들에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초콜릿 공장을 견학하게 해주고 평생 먹고 남을 초콜릿과 사탕을 준다고 말입니다. 찰리는 기적적으로 5번째 황금빛 초대장을 얻고 조 할아버지와 함께 공장에 가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마음만큼은 착한 찰리가 초콜릿 공장의 주인인 원카 씨에게 초대를 받아 마침내 공장의 주인이 될 때까지의 모험을 여러분들도 신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입에서 군침이 도는 달콤한 이야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기적이 일어나다. 가게에 들어선 찰리는 축축한 50펜스를 계산대에 놓으며 말했다. 놀라운 입안의 기쁨, 윙카 퍼지멜로 딜라이트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찰리는 생일에 먹었던 초콜릿이 얼마나 맛있었는지를 떠올렸다. 계산대 뒤에 서 있는 주인은 잘 먹고 사는지 살이 찐 아저씨였다. 입술도 두꺼웠고 두 뺨에도 살이 퉁퉁 올라 있었다. 또 목은 얼마나 굵은지 살이 옷깃 위로 붉어져 나와서 마치 튜브를 끼고 있는 듯 했다. 아저씨는 뒤편에 있던 초콜릿을 집어 찰리에게 건네주었다. 찰리는 재빨리 초콜릿을 받아 포장지를 뜯고는 크게 한 입 덥석 깨물어 먹었다. 다시 한 입을 더 깨물었다. 또 한 입. 아, 이렇게 크고 달콤한 초콜릿을 입안 가득 넣을 수 있다니. 맛난 음식을 입안 가득 채우는 순수한 기쁨. 찰리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 주인 아저씨가 말했다. 초콜릿을 정말 먹고 싶었구나. 초콜릿을 입안 가득 물고 있던 찰리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저씨가 거스름돈을 계산대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천천히 먹으렴. 씹지도 않고 그렇게 삼키다 배탈 날라. 찰리는 걸신 들린 듯 초콜릿을 먹어댔다. 멈출 수가 없었다.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30초도 못 되어 초콜릿 한 개가 찰리의 목구멍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하도 급히 삼켜 숨이 찰 지경이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찰리는 거스름돈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그대로 멈추었다. 찰리의 눈높이는 겨우 계산대 정도였다. 찰리의 눈앞에서 계산대에 놓인 은화가 반짝거렸다. 5페니 동전들이 모두 9개나 되었다. 9개 중에 하나를 더 써도 괜찮지 않을까? 찰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초콜릿 하나만 더 주세요. 아까와 똑같은 걸로요. 뚱뚱보 주인이 대답했다. 그러렴. 그러더니 놀라운 입안의 기쁨 윙카 퍼지멜로 딜라이트 초콜릿을 하나 더 꺼내서는 계산대 위에 놓았다. 찰리는 초콜릿을 집어들고는 포장지를 찢었다.
그런데 포장지 밑에 금빛이... 찰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갑자기 뚱뚱보 주인이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면서 소리를 질렀다. 황금빛 초대장이다. 네가 황금빛 초대장을 찾았구나. 마지막 초대장을 찾았어. 여기들 봐요. 믿어져요. 이 아이가 하나 남은 윙카의 황금빛 초대장을 찾았다니까요. 여기요. 이 아이 손에 들려있잖아요. 뚱뚱보 주인은 당장이라도 발작을 일으켜 쓰러질 것만 같았다. 바로 내 가게에서요. 이 아이가 보잘것없는 내 가게에서 황금빛 초대장을 찾았다고요. 누구 가서 신문사 사람들 좀 불러와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조심해라 얘야. 포장지를 벗기다 찢어지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귀중한 물건이냐. 순식간에 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찰리를 에워쌌다.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모두 황금빛 초대장과 초대장을 발견한 아이를 보고 싶어 안달이었다. 어디에 있습니까? 높이 들어봐요. 우리도 좀 봅시다. 저기 있어요. 저기 아이가 손에 들고 있다고요. 저기 봐요. 금색으로 반짝거려요. 덩치 큰 남자아이가 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툴툴거렸다. 쟤는 어떻게 찾았대요? 좀 가르쳐 주라고 해요. 난 몇 주일 동안 하루에도 20개가 넘게 초콜릿만 샀다고요. 또 다른 아이는 부럽다는 듯이 말했다. 공짜로 선물도 받잖아요. 평생 먹을 초콜릿과 사탕을 받게 되다니. 어떤 여자아이는 깔깔 웃어대며 말했다. 쟤한테는 꼭 필요하겠네요. 봐요. 마른 새우가 따로 없잖아요. 찰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황금빛 초대장을 꺼내지도 않았다. 찰리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왁자지껄 떠드는 동안에도 초콜릿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지러웠다. 마치 풍선을 타고 하늘에 떠 있는 듯 이상하게 붕 뜬 기분이었다. 발이 땅에 닿아 있는지 아닌지 느낌이 없었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누군가가 가만히 찰리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게 느껴졌다. 찰리가 올려다보니 키 큰 남자가 찰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얘야, 내가 그 초대장을 삼아 50파운드를 주지. 어떠니? 응? 새 자전거도 줄게. 괜찮지? 그러자 마찬가지로 찰리 가까이 서 있던 한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정신 나갔어요? 있잖니? 나라면 말이다. 200파운드도 줄 수 있는데 그거 나한테 200파운드에 팔지 않을래? 뚱뚱보 가게 주인은 모여든 사람들을 밀쳐내며 찰리의 팔을 꼭 잡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그만들 해요. 이 아이를 내버려 두라고요. 저리 비켜요. 아이가 나갈 수 있게 비켜서요. 가게 주인은 찰리를 문까지 데려다 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에게도 이 초대장을 주면 안 된다. 잃어버리기 전에 곧장 집으로 가거라.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도 쉬지 말고 뛰어. 내 말 알겠니? 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뚱뚱보 아저씨는 잠시 숨을 돌리더니 미소 띈 얼굴로 찰리를 쳐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 뭘 좀 아는구나. 내 느낌이긴 하다만 어쩐지 너에게는 이런 행운이 필요해 보이는구나. 너한테 황금빛 초대장이 돌아가서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행운을 빈다 얘야. 고맙습니다. 찰리는 인사를 하고 눈을 헤치며 싱싱 달려갔다. 윌리 윙카의 공장 앞을 날듯이 뛰어 지나칠 때는 뒤돌아 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듯 소리쳤다. 나중에 봐요. 곧 만나요. 5분 후 찰리는 집에 도착했다.
황금빛 초대장에 적힌 글. 찰리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서면서 소리쳤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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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할아버지네 방에서 저녁 시중을 들고 있었다. 찰리는 태풍이 몰아치듯 방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엄마, 이것 보세요. 제가 뽑았어요. 보세요, 엄마. 하나 남았던 마지막 황금빛 초대장이에요. 제 거예요. 어쩌다 길에서 주운 돈으로 초콜릿 2개를 샀는데 2번째 초콜릿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온통 제 주위로 몰려들어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었다니까요. 가게 주인 아저씨가 겨우 저를 빼내주셔서 그 길로 집까지 줄곧 뛰어왔어요. 이게 바로 5번째 황금빛 초대장이에요. 엄마, 제가 찾았다니까요. 엄마는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무릎에 그릇을 조심스럽게 얹어놓고 수프를 떠먹던 노인들은 모두 숟가락을 쨍그랑 떨어뜨리더니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10초 동안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무도 감히 입을 떼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한순간 모든 것이 마법에 걸려 정지된 듯했다. 가장 먼저 조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정적을 깼다. 찰리, 우리를 놀리는 거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에요. 찰리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침대로 달려가 크고 아름다운 황금빛 초대장을 내보였다. 조 할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코가 초대장에 맞닿을 정도로 얼굴을 들이대고는 그 초대장을 뚫어지게 살펴보았다. 다른 노인들은 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판정만 기다렸다. 잠시 뒤 은은한 미소가 할아버지의 온 얼굴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찰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두 눈은 기쁨으로 빛나며 점점 커졌다. 까만 눈동자 한가운데에서 불꽃이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러더니 벼랑간 몸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듯 야호!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팔을 쭉 뻗으며 뼈만 남은 길쭉한 몸을 벌떡 일으켜 침대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바람에 무릎에 얹혀있던 수프 그릇이 조세핀 할머니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가 버렸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침대를 벗어나 보지 못했던 96년하고도 반년을 살아온 노인은 단번에 마루로 풀쩍 뛰어내리더니 잠옷바람에 폴짝폴짝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만세! 찰리를 위해 만세 삼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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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찰리 아빠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는 춥고 지친 몸으로 그 광경을 보았다. 온종일 길거리에서 눈을 치우고 돌아온 참이었다. 아빠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일 났어요? 아빠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여전히 잠옷바람으로 이슬람교 수도사처럼 춤을 추던 조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찰리, 아빠한테 초대장을 보여드려라. 이 세상에 딱 한 장 남아있던 5번째 황금빛 초대장을 보여드려. 어디 보자, 찰리. 찰리 아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을 내밀었다. 찰리는 그 귀중한 종이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행운의 황금빛 초대장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망치로 두들겨 최대한 얇게 펴 만든 순금 종이었다.
적어도 찰리 가족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초대장의 한쪽 면에는 윙카 씨가 전하는 초대의 말이 까만 글씨로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조 할아버지가 마침내 침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말했다. 큰 소리로 읽어봐라. 뭐라고 써있는지 정확하게 들어보자꾸나. 아빠는 아름다운 황금빛 초대장을 눈앞에 바싹 가져다 댔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빠는 이 모든 일에 압도된 듯 보였다. 아빠가 연거푸 숨을 깊이 쉬었다. 그러고는 목을 가다듬고 초대장을 읽어 내려갔다. 자, 좋아요,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초대장을 발견하신 행운의 주인공께 윌리 윙카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멀리서나마 따뜻한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제 상상도 못했던 멋지고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황금빛 초대장을 발견하는 행운을 거머쥔 여러분 5명을 하루 동안 우리의 공장의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저 윌리 윙카가 직접 공장을 안내해드리면서 이곳의 모든 구경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대형 트럭이 여러분을 호위할 겁니다. 그 트럭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가득 실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간식이 떨어지면 언제든 공장으로 오십시오. 초대장을 보여주시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만큼 드립니다. 평생 동안 맛있는 간식을 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초콜릿 공장을 방문하시는 날 겪을 신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더욱 놀랍고 멋진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리둥절하고 깜짝 놀라 당황하실지도 모르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여기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공장에 초대되는 날은 바로 2월 첫째 날입니다. 이날뿐입니다. 다른 날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날 아침 정각 10시에 공장 정문으로 오십시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때 도와줄 가족 한두 명이 같이 와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초대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초대장이 없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윌리 윙카. 찰리의 엄마가 소리쳤다. 2월 첫째 날이라고요? 그럼 내일이잖아요.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니까요. 제가 날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요. 아빠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조 할아버지도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췄구나.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당장 제비를 해야지. 얼굴도 씻고 머리도 빗고 손도 박박 문질러 씻어야지. 이도 닦고 코도 풀고 손톱도 깎고 구두도 반질반질 윤나게 닦아야 해. 그리고 옷도 다려놓고. 이런 세상에 바지에 묻은 흙은 좀 털어내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텐데 단단히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할아버지를 진정시켰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애가 얼이 빠지겠어요. 좀 차분히 생각하자고요. 누가 찰리를 데리고 갈 건지부터 의논해야 해요. 조 할아버지는 또다시 침대에서 뛰어내리면서 소리쳤다. 내가 가마. 내가 데려가봐. 내가 돌볼게. 나한테 맡겨라. 엄마는 조 할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남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빠는 머뭇거렸다. 글쎄, 아니, 꼭 내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빠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나도 가고 싶기는 해요. 일생일대의 멋진 일이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도 그곳에 갈 자격을 갖춘 분은 아버님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 아시는 것도 많고, 물론 아버님이 그럴 만큼 기력이... 이야호! 조할아버지는 냅다 소리를 치더니 찰리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다.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다. 기력은 아무 문제 없겠어요. 그래요. 생각해보니 당신이 옳아요. 찰리와 함께 가셔야 할 분은 아버님이신 것 같네요. 저도 노인 3분만 남겨두고 온종일 집을 비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조할아버지는 소리쳤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그때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빠가 문을 열자 5번째 황금빛 초대장을 찾은 아이의 집을 용케하려는 신문기자들이 순식간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신문기자들은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찰리의 이야기를 세세히 싣고 싶어 했다. 그 뒤로 한참 동안 좁디 좁은 찰리네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찰리가 잠자리에 들 수 있게 아빠가 기자들을 모두 내쫓아버린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